안녕하세요. 월가의 창 이재한입니다. 지난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 시작에는 항상 이벤트를 많이 드리는데 요즘처럼 마음이 좀 무거운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하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30년 이상 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지 상당히 이제 많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미국 증시는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은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일 뿐이고 전망에 대해서는 그 희비가 엇갈리지만 계속해서 지표는 생각보다 좋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감과 실제 현실은 다르다라는 부분이 극명하게 증시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최근에 특징을 보면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 핵심 종목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핵심 종목들은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금리 동결 시기처럼 대형주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러셀 1000을 비롯해서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증시는 매크로만 읽어서 혹은 기술적 분석만 읽어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이런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대선이 이제 임박했죠. 11월 5일 불과 이제 한 10일 남짓 정도 남았는데 대선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득표율에 따라서 증시의 희비가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선 구간과 관련되어서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여전히 중요 모멘텀을 받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선 구간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아마 녹화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앞서 나가다가 최근에는 경합 지역에서 엎치락 덮치락 비슷하게 나간다는데 사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장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과연 베팅 도박 사이트에서는 누가 어떻게 보면 당선 확률이 높을 거냐라고 보면 사실 당선 확률만 놓고 보면은 베팅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많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나 섹터의 종목의 흐름도 상당히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 대선 구간에서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사실 미국 대선 기간은 그 해에 주가 흐름이 나빴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4번 정도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대선이 있던 해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상승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대선이 임박했을 때는 조정을 좀 받다가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이 부분을 예측을 해보면 임박해서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에 사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과연 대선이 끝난 직후에 계속해서 상승도 가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는 올해는 조금 다른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대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데 미국 종목은 좀 차치하고 우리나라 종목을 좀 본다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2차전지 자동차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콕 찍어서 얘기했던 부분에서는 조금 고전이 예상되고 있고 반면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좀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이게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방산이나 조선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피해주, 수혜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조금 대비를 하고 특히 실적 기반으로 좀 나눠서 이 평가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 금리 인하 기간을 좀 감안한다면 사실 최근에 방산주가 시장이 상승할 때 조정을 받고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제약바이오나 방산주, 조선주 이런 흐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 자동차 그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상당히 고전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미국의 무역 적자 발생 국가 순위를 보시면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이나 멕시코, 베트남, 독일, 캐나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학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 구간은 사실 올해는 약간 지난 과거 패턴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은 대선 직후에 상승 가도를 좀 크게 달렸는데 올해는 대선 직전에 조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직후에 조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수혜주나 피해주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나오는 해리슨의 유리한 신재생, 트럼프의 유리한 경기 확장률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하는 부분은 실적 시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잠깐 드려야 되겠죠.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전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약 75% 정도가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한 달 전에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 조정됐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전에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도 사실 실적 발표 한 달 전에 가이던스가 대폭 눈높이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70% 넘는 가이던스 상향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3분기도 여전히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정체된 가운데 기업 실적이 우호적이면서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 넷플릭스, 그리고 의외의 기업을 본다면 GM, 제너럴 모터스가 되겠죠. 특히 GM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전할 거라는 예상을 드렸고 매출뿐만 아니라 EPS도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저 무거운 주식이 뭐 하루에 9% 가까이 급등하는, 9% 넘는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현기차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적의 가이던스가 낮아졌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는 실적이 좋은데 더 좋아질 것이다. 예를 들면 AI 모멘텀을 받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되겠죠. 반면에 실적이 굉장히 나빴는데 좀 좋아지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섹터들은 경기 확장주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GM이 의외의 그 실적을 좀 보였다는 데서 급등하는 모습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새로운 주도주 AI 모멘텀이나 금리 인하를 받는 섹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경기 확장주의 일부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위주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모멘텀이 강화되는 부분에서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서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조건 기업 이익,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금리 인하가 절정을 가기 전까지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뭐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AI 모멘텀을 받는 엔비디아 중심, TSMC 관련되어 있는 하이닉스, 이거는 여전히 좋지만 더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모멘텀이죠. 미국에서 금리 인하 모멘텀을 받는 쪽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지금은 은행주가 상당히 그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되면 과연 새로운 주도주가 뭐가 부각될까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서 성장주로의 자금 유입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보시는 뭐 IPO나 FPX 요거는 전부 다 성장주 관련되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ETF들이 지금 현재 고개를 살짝 들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경기와 관련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ETF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종목들이 지금은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AI 모멘텀이나 금리나 모멘텀에 최근에 성장주에서 경기와 관련된 확장성을 가지는 곳, 여기까지 조금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섹터를 여전히 시장의 중심 모멘텀을 받는 군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실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변동성이 좀 줄어들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서의 베팅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이제 변동성이 수렴의 거의 이제 끝자락에 지금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파생 상품에서의 그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줄면
뒤쪽에 이후에 이제 직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미국 증시가 글로벌 그 증시를 이끄는 가운데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중국 증시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후에 실망감이 좀 나왔다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면서 나왔던 실망감이 최근에는 다시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는 것에 안도하는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유추해봐야 될 부분은 미국이 계속해서 대선 가도에서 변동성을 넘어서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중국 증시가 여기서 지지선을 확보해서 상향한다면 사실 중국과 미국 증시가 투톱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꽤 나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 견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나가는 시장 장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계를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금리 인하의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3, 4년 동안 3, 4배가 넘는 상승을 했다. 사실 좀 더 극적으로 보면 7, 8배까지 상승한 예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래도 나스닥이 두세 배 이상 지금 상승해 왔고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짓지 말고 항상 지금 경기와 관련된 불안감, 주가의 고점과 관련된 불안감, 지난주에 신용과 관련된 부분을 보셨지만 아직까지 고점 징후는 없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제시 리버모어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매도에 대해서 가장 큰 일가견이 있고, 주식을 공매도하기 위해서 항상 때를 노리지만 공매도하기 직전까지 결국은 상승 수익을 끝까지 쫓아가는 전략이 공매도에도 유리하다라고 얘기했듯이 사실 상승 추세가 과열이든 과열이 아니든 장기 상승 추세 끝자락이든 아니든 추세는 끝까지 쫓아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월가의 창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